야당의 올망졸망한 대선 주자들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상당 정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확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반부패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서 쟁점을 모아지게 되면요, 이재명 지사는 용급획이 됩니다. 복지 그 프레임 하에서 자기 철학을 얘기해왔던 것이지 윤석열 프레임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여권의 판도, 이재명, 이낙연, 양강구도 중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 윤 전 총장 변수가 여권의 판도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여권 판도 얘기하기 전에 네. 윤 총장이 저렇게 그 대선 구도에 부각이 되면 야당의 올망졸망한 대선 주자들, 여기는 이제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아주 왜소한 잔챙이 비슷하게 네. 끝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 안철수 지금 후보, 오세훈 네. 등등은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어질 거다. 이제 기회가 없어질 거다. 그냥 n분의 1로 그냥 사그라지는. 한정리가 그냥 돼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권 후보들로 그 눈을 돌리면 캐릭터가 겹치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상당 정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두 분 캐릭터가 겹친다. 굉장히 강한 캐릭터고, 강한 캐릭터. 서로 이제 그 스타일은 좀 다르고 네네. 내세우고 있는 측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일단 대중들이 받는 인상은 굉장히 강한 인상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이 겹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치고는 중도 확장 가능성이 좀 있는 후보였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야당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 내 야당 이미지 때문에. 약간 좀 이른바 친문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그렇죠. 낸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더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확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진이 가능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경북 안동 출신이죠. 안동 출신이다 네. 보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충돌이. 물론 윤석열 총장이 TK 출신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보수 쪽 스탠스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충돌이 나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낙연 그 대표 같은 경우에 그거 아니어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대표 임기가 이제 끝났죠, 거의? 끝났죠, 네. 이제.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향후의 대선 주자로서 이 이낙연 대표의 생명력? 네. 이거를 거의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네. 지면 네. 사실 그 책임은 직전까지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의미한 어떤 대선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조차도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분에서 민주당 후보가 진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바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재명 말하는 지사는? 게 오바일 수도 있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내심. 그러면 이제 대한부재론이 더 커지면서 당내에 이재명 지사 결집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예. 일부에서 나오는 제3지대론, 제3후보론. 네네. 사실 실체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친문 주도의 제3후보론도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네. 9월까지 지금 당원 당규상은. 그렇죠. 9월 9일까지 해야 되죠. 대선 주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부재론으로 이재명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길 바라지 않겠죠. 네, 그 당의 네, 그 네, 정치인인데. 근데 내심 구도상으로만 보면 이제 그 효과는 오히려 지게 되면 정치적 효과는 현재 주자들 중에 이재명 지사에게 훨씬 좋은 효과로 나타날 거다. 근데 이거 저는요, 판짝이 다른 게 뭐냐면 네네. 그 전체적으로 반부패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서 쟁점을 모아지게 되면요. 네. 이재명 지사는 용급획이 됩니다. 용도팩이 된다? 예, 왜냐하면 반부패 영역에서 이재명 지사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네. 복지, 속된 말로 야권이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그 프레임 하에서 자기 철학을 얘기해왔던 것이지, 네. 이재명 지사 개인이 그렇게 도덕적인 인물로 비춰지지도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자기 복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 너무 부패해가지고 요거 갈아엎겠다로 이제 구도가 가게 되면은 혼자 독수리 혼자 빙빙 돌고 있는 거고 물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전장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대선 후보군인데 네. 저는 이 반부패 프레임이 갈수록 커지는 그리고 정권 말에 보통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총장과 붙을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은 여권 후보군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나요? 여권 역시 그러면 반부패 프레임으로 나올 수 있는 네. 굉장히 뭐 청렴도 측에서 부각받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처럼 수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다 쓰지 않으면은 윤석열 프레임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저는 그보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네. 구도입니다. 구도.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일종의 이제 독립에 성공한다면, 네네. 그리고 상당한 그 원심력과 세를 구심력을 획득한다면. 행사하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고 중도를 결집시키고 그런다면 이제 감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자구도도. 네. 그러면 저쪽 구보수, TK 중심의 구보수는 야권이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는 거고 일종의. TK 중심의 구보수는 홍준표 먹어라. 아하.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이재명 지사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아주 그게 아까 크다. 말씀하신 이른바 사자필승론, 네, 그런 전망도 여야의 있습니다. 분열 속에서 네. 나올 수 있다. 이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국민의힘에 순탄하게 들어올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나 이런 사람처럼 창당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홍준표 대표도 이번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철수 미는 스탠스 뭐 이런 애매한 스탠스들이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분도 지금 안철수 대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하에서 지금 약간 밖에 이제 떠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민 거예요 이번에. 네. 근데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에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 손을 약간 들어주는 모양새거든요. 국민의힘 자체가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밖에서 제3세력으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분열돼서 일부 세력이 윤 전 총장 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에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기문 학습 효과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때 아까 제가 그래서 인재풀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그 팀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오준 전 유엔 대사 모여가지고 뭐 아니 그분 말고 정치 같이 누구랑 하느냐 그러면은 답이 끝내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아마 당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로서 뭐 명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과연 이제 그 어떤 이 말하자면 전략관 네. 혹은 또 그 시대의 안목 이게 여전히 통할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 손을 잡을지 네. 아니면 됐고 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상후보론이 그 실체 없이 떠돌긴 하는데 과연 그걸 물리적으로 가시화시켜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은 네. 그런 그 방안이고 뭐 최근에 나오는 유시민 추대론 이런 건데 저는 조금 약간 허무맹랑하다고 보고요. 네. 본인이 일단 네.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뭐 설만무성하다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고 만약 제3후보가 이제 위력적으로 그 제3후보를 만들어내서 네. 이재명 지사하고 버금가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흥미진진해지겠죠. 여권의 지금 구도도. 네. 그리고 그게 어떤 또 다른 원심력이 작용해서 네. 아까 제가 뭐 사자필승론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이제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론되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의 현실성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2심까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법원에서 법률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무슨 그런 기대심으로 대권 주자가 거론한다는 것도 논센스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의 대선 구도는요. 예전에 친노는 친노같이 또 할 거다. 친노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인기가 떨어지니까 네. 약간 친노 색채가 덜한 정동영을 내세워가지고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열린우리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가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주도로 한 창당을 기도하는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아, 이재명을 내세워서 창당을 하자는 그러니까 세력이 이재명의 많아질 거다. 창당이라는 것이 아까 어떤 분들은 사자 구도론을 네, 얘기하는 네. 분도 있는데 네. 아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동영식 창당을 해가지고 대선용 정당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남아있는 잔류 더불어민주당 흡수하면 된다. 네. 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많아요. 네. 180개 중에서 이재명이 한 50개만 떼어나가서 상당해도 기호 3번 먹고요. 네. 저는 충분히 나중에 대선당 흡수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예? 그분이 사실 친노랑은 큰 접점은 없거든요. 방송하면서 뜬 거지. 네. 이런 분들이 이재명 지사 옹호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 창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군요. 제가 봤을 때는 창당이라는 거 지금은 지금 얘기하면은 친노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창당이지만은 그때 정동영은 우리는 안 되겠다 네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묵인해준 약간 창당이었거든요. 그런 느낌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저 이재명 지사 중심의 창당 이 부분이 뭐 얘기가 확 나오다가 어쨌든 지난번에 이 지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한마디 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현직 지사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금 이게 침체가 더해지면 네. 그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타개착으로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정당 기획이 나오고 거기에 가서 이재명의 얼굴로 얹히는 뭐 이런 그림을 지금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180석이나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갖고 있고 그렇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치 자원을 구청장, 그렇죠. 지방의원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이걸 흔들어서 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막 진다, 무조건 진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네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몸부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여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분석해 봤는데 두 분 분석은 일단 현재의 구도로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흐름 자체가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지지율 추이라든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의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